안녕하세요. 달비안 놀자 달마카입니다. 많은 배달 라이더분들이 정비 비용이 비싸 자가 교환을 생각하고 계시죠. 그중 가장 쉽고 비용을 아끼면서 효율이 좋은 급 초보들을 위한 엔진오일 자가 교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도구 세팅부터 추천 오일 그리고 교환 방법까지 배달 라이더 엔진오일 자가 교환 A to Z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주기입니다. 전업 배달 라이더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통 1000에서 2000km 내외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조사의 매뉴얼을 보면 누적 주행거리 6000km를 기준으로 교환을 권장하고 있죠. 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의문이 많으실 텐데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매뉴얼의 권장 기준은 시속 60km의 정속 주행, 즉 출퇴근 용도로 가볍게 운행한 것을 조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준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NMAX 125 기준 시속 60km의 정속 주행에서 RPM은 약 5000이며 분당 5000번의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한다는 거죠. 1시간당 약 30만 번, 6000km를 달린다면 약 2000만 회의 회전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2000만 회의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수, 이것이 엔진오일 교체 주기의 핵심입니다. 저희 배달라이더들의 경우 하루 약 10시간 이상의 시내 주행, 급발진, 급가속의 고RPM 운영은 물론 신호대기 시 아이들링이나 열선 장비 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한 공회전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6000km보다 훨씬 짧은 누적거리에서 기준인 2000만 회의 회전수를 채워버립니다. 사실상 크랭크샤프트의 회전 윤활에 어마어마한 무리를 주는 혹사 환경인 거죠. 그래서 배달 바이크의 엔진오일은 1000에서 2000km 사이에 교환하는 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물론 주행 습관이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전업 라이더 기준 월 4배 정도 엔진오일 교환을 합니다. 센터 기준 보통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죠. 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교환하는 걸 지켜보다 보면 할만한데 생각이 들고 자가 교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해보라니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자료를 찾아봐도 원래 그 일을 하던 분들이라 뚝딱 쉽게 끝내버리고 설명을 들어도 헷갈리기만 하죠. 게다가 같은 장비를 갖추자니 그것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저 카카가 한 달 안에 자가 교환 도구 비용을 뽕 뽑고 이후 월 2만원의 엔진오일 교환이 가능하도록 A에서 Z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매뉴얼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글 검색창을 열고 본인의 바이크 모델명, 연식을 넣고 서비스 매뉴얼을 입력해주세요. 이 서비스 매뉴얼은 오너 매뉴얼과 달리 정비를 위해 만들어진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엔진오일 드레인 볼트의 규격과 체결 토크, 그리고 주입 오일량입니다. 제 NMAX 125 2021년식 기준 M12-20Nm 900ml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카페나 블로그 등의 정보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서비스 매뉴얼이라는 것을 유념해주세요. 이제 드레인 볼트의 규격과 토크를 확인했습니다. 이 다음 해야 할 일은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는 겁니다. 가셔서 커피나 음료 하나를 구매하세요. 그 다음 구매한 음료를 들고 집과 가장 가까운 카센터로 갑니다. 그리고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죄송한데 저희 오토바이를 제가 엔진오일 자가 교체를 하는데 폐오일 혹시 받아주실 수 있나 해서. 지금 안 나오고요. 한 달에 한 4리터 정도 나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긴데 오일통 빈 거 버리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폐 엔진 오일을 처리할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함부로 버리면 절대로 안 되니까요. 거기에 폐 오일을 담을 빈 통도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폐 오일은 재활용이 가능해 돈을 받고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정중히 부탁한다면 번거롭고 귀찮아하시더라도 대부분 받아주실 겁니다. 규격도 알고 폐 오일 처리 장소도 확보했으니 이제 교체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야죠. 먼저 일명 깔깔이 곡수렌치로 불리는 레칫렌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싸구려 중국산 레칫렌치 세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앞서 드레인 볼트의 체결 토크가 20Nm인 걸 확인했죠. 이 싸구려 렌치는 그 모멘트조차 제대로 버티지 못할 정도로 강도가 약합니다. 괜히 사봐야 두 번 돈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카카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 소켓 핸들, 즉 복스대라고 불리는 수동 툴입니다. 기어렌치나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걸 사야 하나요? 기어렌치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호환성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동이다 보니 망가질 일이 적습니다. 게다가 약간의 비용과 번거로움만 감수하면 토크렌치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레칫핸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법 튼튼하거든요. 저는 이 복스대에 M12 복스알 하나를 같이 구매하겠습니다. 참, 복스알과 복스대를 살 때 주의해야 할 건 소켓의 사이즈입니다. 위에 사진이 다들 아시는 소켓, 복스알이죠. 레칫핸들의 치수에는 4분의 1, 8분의 3, 2분의 1, 1, 4분의 3, 1인치가 존재합니다. 알기 쉽게 밀리미터로 표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칫핸들에 맞는 소켓의 규격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복스대와 복스알을 사실 때 서로 맞는 제품을 사야 합니다. 저는 2분의 1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하기에 튼튼한 게 좋습니다. 다음 준비물은 엔진오일 깔때기입니다. 엔진오일 주입구 부분이 좁기 때문에 이런 길쭉한 형태의 깔때기가 필요합니다. 여러 제품이 있는데 싼 거 아무거나 하나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물은 다이소로 이동합니다. 키친타월, 싸고 편하고 오일 흡수 및 청소에 좋습니다. 하나 구매하시고요. 오일을 받아줄 적당한 높이와 크기의 통이 필요합니다. 이 김치통이 좋겠네요. 주입 오일의 용량을 측정할 계량값 하나를 구매하고요. 정비용 장갑을 하나 챙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꼭 사야 할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캐리어 저울입니다.
이 저울이 정말 유용합니다. 토크렌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무거운 배달품이 걸렸을 때 무게를 측정해 추가 배차를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꼭 필요하고 유용하니 하나 구매합니다. 구매 비용은 총 27,000원으로 모든 도구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엔진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센트에 가면 제조사에서 만든 전용 엔진 오일을 사용하실 겁니다.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싸고 따지면 성분이 그리 고급은 아닙니다. 그걸 대신해서 저는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제조사에서는 자사의 규격 제품을 권장하던데요. 어른의 사정 때문입니다.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각설하고 자동차용 엔진 오일이 훨씬 더 엄격한 등급의 고급 오일입니다. 배달에 주로 쓰이는 125cc 스쿠터의 경우 건식 클러치이기 때문에 굳이 마찰제가 함유된 MB 규격의 비싼 이륜차 전용 오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더 부드럽고 엔진 보호 기능이 좋은 싸고 훌륭한 엔진 오일이지 습식 클러치에 요구되는 마찰제가 함유된 이륜차 오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래에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무더운 혹서기에는 발보린 터보 GX7 10W40 엔진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용으로도 고급이고 배달용 이륜차에는 정말 최고급의 오일입니다. SQ 등급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SK에서 나온 지크 X7 5W30을 추천드립니다. 싸고 좋은 엔진 오일입니다. 참, 앞에 붙은 OW나 10W는 저온에서의 오일 점도, 뒤에 숫자는 고온에서의 오일 점도입니다. 앞에 숫자가 낮을수록 저온 시동성이 좋아 겨울에 유리하죠. 뒤에 숫자는 높을수록 고온에서 엔진 보호 능력이 좋지만 연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조사마다 맞는 엔진 오일 규격이 있고 PCX나 MX의 경우 10W40을 권장하지만 겨울철에는 점도가 낮은 편이 유리하기에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교환에 1리터씩 소모되니 5,000원 이하로 교체가 가능한 거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관, 메인 스탠드 세우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평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집 주변에 고른 평지를 찾아서 오토바이를 이동 후 주차합니다. 초보자에겐 쉽지 않을 겁니다. 메인 스탠스를 세우는 데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왼손은 좌측 핸들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배달통 혹은 뒤로 밀 수 있는 부분을 잡으세요. 우측 발로 메인 스탠드를 밟으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천천히 기울이다 보면 스탠드 양단이 모두 바닥에 닿아 중심이 잡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태가 준비 자세입니다. 준비 자세에서는 발만 잘 밟고 있으면 손을 떼도 오토바이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우측 발에 체중을 실으면서 오토바이를 뒤로 미는 겁니다. 스탠드를 힘껏 밟아 체중으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아무리 가벼워도 100kg가 넘는데 이걸 체중으로만 들어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스탠드는 중심을 잡아 바닥에 걸어두고 오토바이를 뒤로 미인다는 느낌으로 슬쩍 밀면 그대로 슉 오토바이가 세워집니다. 자, 첫 번째 난관을 해결했습니다. 이 다음 할 일은 예열입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지켜보세요. 언제까지? 엔진 오일 온도 게이지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 3에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도구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도구를 세팅해두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드레인 볼트의 위치를 확인합시다. NMAX 125 기준 구동계와 필터가 있는 쪽 하부에 드레인 볼트가 위치합니다. 좌측에 작은 볼트가 M12 드레인 볼트, 큰 부위가 M20 메인 드레인 볼트입니다. 사실 이 M20 메인 드레인 볼트를 풀고 오일 스트레이너를 청소하고 오링까지 교체하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극초보분들은 추후를 기대하며 M12 드레인 볼트로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드레인 볼트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체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푸는 겁니다. 핸들 소켓에 12mm 복사를 체결한 다음 드레인 볼트에 끼워주시고 힘을 주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지는 겁니다. 초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하게 체결된 줄 알고 무리해서 힘을 주다가 오버토크로 엔진 케이스를 작살내는 거죠. 풀고 조이는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다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총 쏘는 손가락을 만들어 보세요. 검지손가락이 볼트가 들어가는 방향, 엄지손가락이 시계 바늘입니다. 총 쏘는 자세로 하고 손을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 볼트를 결합하는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은 볼트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드레인 볼트를 봅시다. 검지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늘, 위로 꽂혀 있죠? 이 상태에서 풀어내는 반시계 방향은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헷갈리십니까? 다시 총 모양을 만드세요. 이쪽이 반시계 방향이죠? 그대로 검지를 하늘로 합니다. 자, 어디로 돌려야 반시계입니까? 딱 보이죠? 이게 반시계 시계 방향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드레인 볼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세요. 내치시 아니기에 풀기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달에 4번만 하면 됩니다. 굳이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그냥 풀어줄게요. 적당히 돌리면 손으로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준비한 김치통을 놓아주시고 볼트를 마저 풀어주세요. 엔진 오일이 쭉 빠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적당히 빠지다가 똑똑 몇 방울씩 떨어지는데 이때 오토바이 앞부분을 잡고 뒤로 살짝 기울여주세요. 그럼 잔여 폐유가 조금 더 흘러나옵니다. 이러면 폐유 제거는 끝입니다. 드레인 볼트를 결합해봅시다. 참, 여유가 되시면 요 오링 가스켓은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일 누유를 잡기 위해서요. 개당 1,000원 정도 합니다. 제조사 센터나 인터넷에서 자신의 모델 연식에 맞는 제품을 찾아 여유 있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드레인 볼트를 돌려 최대한 조여주시고 소켓 렌치를 꺼내 끼워줍니다.
볼트의 체결 토크가 20Nm라고 했죠. 이건 꼭 준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이하면 오일이 새거나 진동의 나사가 풀려버립니다. 그 이상이라면 엔진 케이스에 무리가 가고 나사산이 망가져버립니다. 그런데 중고 바이크나 센터에서 정비를 하면 대다수의 정비 기사들이 감으로 나사를 체결합니다. 물론 경함으로 토크를 맞추기는 하겠지만 아닌 곳도 많아요. 그래서 20Nm 이상으로 체결해 나사산이 좀 망가졌을 겁니다. 그 상태에선 20Nm의 토크를 준수해도 체결 강도가 좀 약합니다. 21Nm 정도로 약간 올려서 체결한다고 생각하세요. 토크렌치가 없는데 21Nm는 어떻게 맞추나요? 여기서 바로 이 캐리어 저울이 필요한 겁니다. 보여드리기 앞서 이 토크에 대해 배워봅시다. 토크란 무엇이냐? 정의적으로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공식은 T는 RF, 즉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점까지의 최단거리와 힘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저게 뭔 말이야 싶으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곱하기 요 수직으로 얼마나 힘을 줬냐, 이게 바로 토크입니다. 토크렌치도 이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토크렌치를 보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값을 맞추면 스프링에 걸리는 미는 힘이 증가하고 해당 힘보다 높은 토크가 회단축에 걸리면 버티지 못한 스프링이 밀려서 딸깍 거립니다. 이게 토크렌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토크렌치가 없으니까 원리 그대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타우는 RF, 회전축부터 손잡이까지 거리가 30cm라면 20Nm는 0.3m 곱하기 F, F로 정리하면 F는 20Nm 나누기 0.3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풀면 바로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건데 머리 아프니까 그냥 챗GPT에 풀어봅시다. GPT야, 소켓 회전축에서 손잡이까지 거리가 30cm야. 수직으로 몇 kg 힘을 줘야 20Nm로 토크를 체결할 수 있을까? 6.8kg이라고 하네요. 소켓 핸들을 끼우고 수직 방향을 유지하면서 저울에 6.8kg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당겨주면 끝! 20Nm의 토크로 체결된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원시적이지만 가장 원리적으로 정확한 토크 체결을 한 겁니다. 토크렌치가 있다면 편하겠지만 3만 원씩 투자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니까요. 이제 우측으로 이동해서 딥스틱을 빼주세요. 이 딥스틱은 오일 보충구 마개이면서 오일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주는 장치입니다.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대로 900ml의 오일을 보충해주고 딥스틱을 체결해주세요. 딥스틱도 체결 토크가 있지만 MX 기준 7Nm입니다. 음료수 병 닫는 정도의 강도니까 적당하게 줘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다시 예열해주세요. 예열이 끝나면 딥스틱을 다시 풀어내고 끝 부위들을 잘 닦은 다음 톡 찔러보세요.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꺼내 오일이 묻은 정도로 확인하세요. 보이는 표신의 상부쯤에 위치하면 제대로 주입된 겁니다. 아래에 위치한다면 조금 더 넣어주시고 더 위에 위치한다면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이때는 드레인 주사기를 이용하면 편한데 없으니 별 수 없이 그냥 탑시다. 아깝게 또 풀어내기는 그렇고 미량의 오버 주입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폐오일은 받아온 오일통에 부어서 보관하고 남은 3리터의 오일은 뚜껑을 닫고 일주일 뒤에 또 쓰면 됩니다. 한겨울철 밖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면 개봉 후 1년은 거뜬합니다. 산화된 걱정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4번의 교체를 마친 후에는 뚫어놓은 카센터에 배유 처리를 하세요. 이걸로 엔진오일 교체 극초보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마카카였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